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EBS 전속교사 고옥재입니다. 문산제일고등학교라고 하면 파주에 있습니다. 경기도 저 끝에 있죠. 저는 지금 제주도에 와 있고,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지금 다들 고등학교 생각하고 계시고 대학을 생각하시고 계시죠? 공통점은 알겠는데 차이점 뭘까요? 고등학교는 급식을 먹고 대학은 학식을 먹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쓰는 단어도 이렇게 좀 다릅니다. 우리 아이 이렇게 안 쓸 것 같다고요? 핸드폰 보시면 이렇게 쓸걸요? 누가 이런 말을 많이 쓸까요? 네, 고등학생들이죠. 우리 내년에 또는 내후년에 혹은 지금도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그럼 어떤 말을 쓸까요? 달라지죠. 네, 달라집니다. 학식, 출티, 그리고 인싸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말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두 아이들은 또 두 집단의 아이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을 표현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 뭐라 그럴까요? 한 단계가 남아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선택이고 대학 선택인데 대학 선택과 연결해가지고 대학이 또 고등학교가 제시가 되는 거죠. 대학과 연결되는 고등학교 선택.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런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입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당장 아주 깊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시더라도 들어주신다면 내년에, 내후년에, 내내후년에 그런 거였구나라고 또다시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차 중간중간에 아까 김정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잠깐 쉬는 타임도 한번 가져볼게요. 대입전형 뭘까요? 요겁니다. 이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대입전형은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 그리고 정시 수능 전형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건 아는데 우리 아이가 이걸 준비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에서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 개인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런 내용 요소를 또다시 살펴보셔야 되죠.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이 들어갑니다. 성적은 무슨 성적 말씀드릴까요? 뭘까요? 네, 내신입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들어가는 거고요. 종합전형으로 잠깐 넘어오면 교과 성적 플러스 또 뭐가 있을까요? 활동이 들어갑니다. 이 활동이 그렇게 얘기 많이 나온 종합전형 활동이구나 라고 하는 거. 활동을 많이 하는 고등학교가 좋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활동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고요. 논술 전형으로 가면 교과 역량이 들어가고 논술 역량이 들어가는데 수능 최저까지 이제 정말 대학이라고 하는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다음 정시도 교과 역량과 수능 성적이 들어가는데 위에 두 가지는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두 가지는 수능 성적과 논술 성적이 지배합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대비할 수 있는 대입 전형의 요약이에요. 근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수시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우리 아이들 지금 수시 1단계 합격 발표 나고 지금 고3 아이들 그 아이들은 열심히 1단계 발표 나서 이제 2단계를 준비하고 있고 또 수능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수시 전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수시 모집은 무엇으로 결정이 되냐면 고등학교 성적이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 만들었던 서류 그리고 1단계 합격 이후에 가는 면접, 논술, 수능, 최저 이러한 기준으로 합격을 이야기한다면 정시는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네, 수능입니다. 수능 한 가지로 수능 만점자를 가지고 수능 만점을 가지고 또 대학을 지원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는 게 차이점이죠.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수시, 정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 봐야죠. 정시는 저 붉은색입니다. 몇 퍼센트? 24%. 숫자가 이제 조금 민감하게 다가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입 개편안에 정시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0% 나와 있기 때문에 아, 저기에 6%가 더 늘어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밑에 수시 보니까 76%, 아, 6%가 줄어드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2020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의 대입 내용입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12월에 지원한다, 3회 지원한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는 무엇을 가지고 평가한다? 수능 점수. 실기는 뭐죠? 예체능 아이들. 그 아이들이 가는 실기, 성적이라든지 실기 실력을 가지고 뽑습니다. 그런데 수시는요, 9월에 지원합니다. 그리고 몇 번? 6번 지원할 수 있고, 6개 대학, 6개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서를 쓸 때 어떤 것을 활용하냐면,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요 내용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대학 입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제 조금 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쪽에 보니까 전국이라고 돼 있고, 이쪽에 보니까 주요 15개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2020, 이제 현재 발표된 대입 이야기의 시행계획에 따라서 정리를 한 건데요. 전국적으로 본다면 무슨 색이 가장 많고, 파란색이 많습니다. 거기에 무슨 글자가 들어있나요? 교과라고 써있죠. 근데 주요 15개라고 하는데 보니까 무슨 색이 가장 넓냐면 붉은색이 가장 많고 뭐가 더 글자는 종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을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전국은 전국에 있는 대학을 다 정리한 겁니다. 주요 15개 대학은 어딜까? 주요 15호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아이가 또는 부모님들께서 선호하시는 바로 무엇? 15개 대학이에요. 어디를 선호하는데 먼저 꼽으시겠어요? 아까도, 네. 그래도 이제 꿈을 가져보자고. 아직 우리 스타트 이제 할 거니까. 제일 처음, 서울대, 연대, 고대, 서연고, 그 다음 서성하니, 중경외시, 건동공수 이렇게 나오죠. 그런 대학들, 우리 아이가 지원하는 또는 내가 그래 여기 서울로 간다면 여기까지 보낼 수 있어 라고 한 선호하는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가장 많이 뽑는다? 종합 전형으로 많이 뽑습니다. 그리고 교과는 7% 정도 되는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 선배님들이 또는 우리 바로 윗단계 위에 있는 선배들까지 요 대략적인 내용으로 대학을 가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제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맨 처음 교과 전형을 지금 말씀드린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전형이라고 하는 거 생각나세요? 아까 몇 개, 4개 칸. 첫 번째가 교과, 그 옆에가 종합, 그 다음 논술, 수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쵸? 그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과 전형은 학생부백, 단계별 전형, 일괄합산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긴 하는데 학생부 100은 교과 성적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내신. 네가 가장 좋은 어느 고등학교에 가서 1등을 해서 1.0을 받았든 또는 네가 어느 저 고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1.0을 받았든 학교에 급간을 두지 아니하고 오로지 무엇만?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학생부 100이에요. 학생부 100. 자, 단계별 전형은 그런 성적에 플러스. 그런데 보니까 똑같은 내신이라고 하더라도 아이들의 역량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 역량을 확인해 볼 기회를 갖고 싶은데 면접이라는 걸 좀 해볼까? 라고 하는 게 단계별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 학생부 성적으로 거르고 2단계 또다시 학생들을 또 선별하는 과정을 가지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단계별 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괄합산은 이 단계별 전형 합쳐버려요. 1단계 합격자 발표 나오고 2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를 다 시험 보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격 발표만 나타나는 거예요. 단계별까지. 단계별을 그냥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전형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런 순서로 이루어지는 게 교과 전형입니다. 근데 교과 전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교과 내신이죠. 고등학교 가면 이제 내신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는 고입이 1학년 성적, 2학년 성적, 3학년 성적이 비율이 좀 다르게 적용이 되죠. 예전에는 연합고사가 있어서 그 연합고사를 또 통해서 역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내신이 서울에 있는 또는 우리가 지원한 대학에 대해서 내신이 그런 힘을 가지게 됩니다. 교과를 보시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투라고 해서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이 나오게 되고요. 그 성적에서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계산을 해서 그 계산한 내용을 그대로 대학에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교과 성적은 교과 전형에서 나타나는 건데 여기서 조금 밑에 보시면 4, 7, 12, 17 이 숫자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위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등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같이 공부하는 그룹 내에서 몇 등급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몇 % 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하는 그룹 내 아이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 아이들이 아니라 우리 고등학교, 또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이 고등학교에서도 같은 과목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그걸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이 지금부터 물론 중요하진 않은데 중요해질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요? 여기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왔는지 또는 내가 그걸 잘할 수 있는 과목인지 이런 게 더 중요하게 선택 요건이 될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과목들이 좀 달라지는데 지금 중3 아이들이 선배님들과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전 읽기라고 하는데 숫자를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4단이에요. 고전 읽기. 그리고 성취도가 A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옆에 석차 등급이 없습니다. 석차 등급이 없어요. 그런데 A, B, C 퍼센티지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아이가 진로 선택, 나는 어문 계열로 갈 건데 나는 국어와 관련된 것을 선택했는데 진로 선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성적의 차이예요. 성적표가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게 우리 중3 아이들의 이제 예시된 내용이고요. 이런 교과 전형이 실질적으로 우리 선배들한테는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한양대가 교과 100 전형을 실시하거든요. 보면 학과가 있고 그리고 지원한 아이들이 동그라미가 있고요. 합격한 아이들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합격한 아이들.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지원은 했지만 불합격의 통보를 받은 아이들이 되겠죠. 교과 전형은 그러면 어디에 몰려 있냐면 어디 몰려 있을까요? 네, 성적 순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앞에 몰려 있습니다. 성적 기준이 위에 보시면 1.0에서 1.5 아이의 대부분이 몰려 있다라는 거죠. 왜? 교과 내신만으로 아이들을 뽑으니까. 자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하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 아이도 교과 전형을 대비한다라고 하면 내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다라는 거고 내신을 대비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교과 전형에서 최고로 높은 학교를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종합전형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종합전형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전형은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라고 되어 있는 것과 단계별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일괄합산 이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류 100 달라지는 건 저쪽과 이쪽인데요. 학생부 종합평가 100은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만 보는 겁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디에서 누가 작성하나요?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작성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중요한 게 바로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고요. 그다음 단기별 전형에서 면접이 있으니까 나의 역량은 면접에서 드러냈거나 또는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다음 일괄합산에서는 면접까지 보고 나서 선발하는 거고 근데 좀 차이점이 있죠. 여기에. 저쪽은 학생부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뭘까요?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와 추천서, 활동보고서 이거는 여러 가지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다 보고서 선발하는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네, 종합전형은 이러한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앞쪽에 있는 거는 물론 똑같습니다. 맨 밑에 인문계열 광역 같은 경우나 맨 위에 있는 경영학부, 경제학부를 보더라도 앞에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는 건 비슷한데 지리교육과 그다음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죠. 지원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죠. 선생님 그 학생들도 다른 데로 이동했겠죠. 서울대인데요. 서울대에서 다른 데로 이동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전제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럼 여기 합격했다면 여기에 등록을 하는 건데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지원을 했는데 많이 비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종합전형은 무엇을 보니까? 네, 활동을 보니까. 아까처럼 학교생활기록부 학교 내신이 아니라 학생부 100이라고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 학생부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지냈던 활동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죠. 서류도 들어가고 면접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만 좋다고 해서 위에 보니까 1.0에서 1.5까지 있는데 성적만 좋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게 바로 뭐다? 종합전형이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은 인문계, 자연계 다 유사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논술 100 그리고 학생부가 들어간 전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논술이 모든 걸 다 결정한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근데 경쟁률을 잠깐 보여드리지만 작년 경쟁률입니다. 평균 41대 1인데요. 올해 가장 높았던 게 381대 1이에요. 의예과입니다. 300대 1이 넘어가는 경쟁률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지원하는 게 논술인데 왜 그럴까요? 논술로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어떤 친구들이 논술을 지원할까요? 학교 생활에서 교과 관리가 다소 부족하거나 또는 활동에서 조금 더 남다른 점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준비를 하겠죠. 그러한 친구들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습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교과 관리가 잘 되거나 활동이 아주 잘 된 친구들이 많다, 적다? 논술보다는 적다라고 이야기가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란색으로 보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고 내용이 좀 제목이 긴 단어가 있죠. 이제 당장 지금은 나 중3인데 이제 고3 때 결정해야 될 논술에 대해서 준비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논술에 대해서 공부하고 나는 지금 내년 딱 가서 내년이 가장 중요한데 고1 때 딱 중요한데 공부하는 건 좀 재미있지만 내신 관리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각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자료들이 올라옵니다. 매해마다 그 자료에는 논술고사의 기출문제, 모범답안, 채점 기준표 전부 다 기록해서 그걸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어디에서 출제된다? 논술의 모든 내용은 어디에서 출제된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됩니다. 외부에서 출제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열심히 받는 중에 이거 논술 준비 한번 해볼까요? 라고 생각이 된다면 선행학습 역량평가 보고서를 봐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의 논술이나 기출문제라고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모의 논술입니다. 고3 때 합니다. 고3 때 5월 각 대학에서 모의 논술 신청을 받고 그것을 온라인으로 채점을 해준다거나 오프라인으로 채점해주는 그러한 시간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밑에입니다. 2022학년도에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축소. 이거 어디 나왔나요? 개편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시죠. 정시는 대체 이런 전형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시가 됩니다. 모집군을 보면 대학이 나와 있고 모집군이 나와 있죠. 정시는 3번 지원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수시는 6번인데 정시는 3번입니다. 가군, 나군, 다군. 군별로 해서 가나 이렇게 되는데
가나군인데 이 친구는 만약 원서를 썼다 그러면 다군을 서강대 가군 쓰고요. 연대 나군 쓰고요. 다군에서 다른 데를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군별로 하나씩 쓰니까. 근데 그 대학에서 모든 대학별로 반영하는 방법이 다 같은가? 아니에요. 달라요. 그래서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합격한, 총점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가 합격할 수도 있고 B라는 친구는 낙방할 수도 있습니다.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대와 한양대를 예로 들었을 때 인문자연, 반영 비율이 다릅니다. 이러한 정신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예를 들면 성균관대 인문은 국어를 40%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수학을 40% 반영하는 거죠. 계열별로. 계열별로 더 많이 반영하는 영역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고요. 한양대는 영어를 10%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탐구, 과탐이 35%, 한양대 인문은 30%만 반영하는 거죠. 탐구 반영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서 어떤 영역을 더 높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영역의 점수가 잘 나왔는지 따라서 대입이 또 정시 지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수능 때 이렇게 성적을 받으면 이제 많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원할 땐 이런 성적표를 받습니다. 우리 선배들과는 다른 성적표입니다. 한국사 절대평가, 영어 절대평가, 그 맨 끝에 있는 제2외국어 절대평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점수 100분위가 있는 것은 국어와 수학과 탐구죠. 그래서 국어와 수학, 공부, 탐구, 성적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계. 바로 우리 아이가 시험을 볼 때 이런 성적표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여기 나왔다라는 거 이제 한 챕터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1번을 우리말로 하면 4글자로 줄일 수 있대요. 뭘까요? 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목차 바로 뒤에 있는 쉬어가는 페이지에 이렇게 집중하면 안 되는데 실제 공부할 때 집중 많이 해야 되죠. 초코 우유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냥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네, 박스 오피스. 3번은 좀 아실 것 같아요. 알도 노래하고 달도 노래하고 알쏭달쏭 하시죠. 네, 알쏭달쏭. 중요한,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 이건 부모님들이 이제 방향 좀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향 잡은 것 가지고 아까 김정희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안내하거나 또는 이끌어 주시거나 이런 내용들이 필요하거든요. 대입 개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입니다. 크게 잡으면. 전형 구조가 개편되었다. 수능 체제가 바뀌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좀 더 높여보겠다. 대학별 고사를 개선하겠다. 이런 4가지 크게 묶어서 이 말씀을 드릴 텐데 조금은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고민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정시 수능 위주를 30%로 이제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간에서는, 주변에서는 30%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돼? 수능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수능 공부를 해야 돼. 수능 교재 지금부터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밑에 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단. 학생부 교과 전형 30% 이상이 있으면 여기에서 제외한다. 자율적이다. 정시 늘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수시 최저 기준을 조금씩은 취지에 맞게 다시 이제 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 어느 정도인지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앞에 한번 예습을 했으니까요. 대입을 갈 때, 대학 입학을 할 때 전형 요소가, 사용된 전형 요소가 우리 선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갈 땐 저렇게 나타납니다. 교과, 서류, 대학별 고사, 수능 실기 이런 게 나타나거든요.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갈 때는 이렇게 합니다. 교과, 서류, 대학별 고사, 수능, 실기. 뭐가 다른가요?
색깔이 다릅니다. 네. 색깔이 다릅니다. 달라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색만. 약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선배들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학교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할 때 이렇게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고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과연 그럴까라고 할 때 정시 수능이 더 30% 이상 난다는데 저는 지금 불안해요. 우리 아이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준비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고민하실 텐데 너무 많죠. 여기에서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대구예술대를 막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수능에서 한 명도 안 뽑거든요. 얘는 그럼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수능 30%니까. 그럼 또 여기 또 여쭤볼까요? 한동대를 보내겠다라고 할 친구가 있나? 한동대를 가겠다. 지금부터 목표. 그 다음에 또 어디일까요? 포항공대. 가면 좋겠는데 포항공대 이미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 30%에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뽑겠다라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 많은 대학들 중에서 정작 우리가 궁금한 대학은 이 정도 대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주변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 대학들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닐까요? 고대가 정원을 가지고 있고 서강대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선배들이 2020, 왜 2020이냐면 그때까지 대입 선발 인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만들어 봤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30%로 맞추려고 한다면. 했더니 고대가 480명이나 늘어나요. 정시에서. 정말 좋은 거죠.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서강대는 안 늘어납니다. 서울대는 270여 명 정도 늘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결국 합계가 서울권에서 주요 대학에서는 약 1200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중요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1200명 정도가 정시에서 선발한다 그러면 내가 정시 1200명 안에 들면 되죠. 근데 1200명 안에 드는 것보다 무엇을 준비해서 수시를 준비해서 내가 원한 대학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정시를 고민하고 지금부터 정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걸 뭐라고 하죠? 맨 밑에. 2개 영역 등급합 4, 3개 영역 등급합 6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네,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고요? 요 맨 끝에 보겠습니다. 3개 영역 등급합 4. 3개 영역, 영어를 빼볼까요? 그럼 국어, 수학, 탐구 합쳐서 4가 나와야 돼요. 1, 1, 2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쵸?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높습니다. 이런 높은 등급을 이제 최저 등급 어떻게 하자?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과 또 그게 적절하게 적용되는지를 앞으로 살펴보겠다로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다. 조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계를 보면 더 많게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4개 영역 등급합 5입니다. 4개 영역입니다. 3개가 아니라 영어까지 다 합쳐가지고 의대긴 하지만 5, 1, 1, 1, 2까지만 인정하겠다라고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씩 조절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제시된 게 개편안입니다. 두 번째 개편안의 내용이 수능 체제 개편이에요. 아까 김종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여기서 나옵니다. 첫 번째, 수능 과목이 바뀝니다. 두 번째, 수능 평가 방법이 변화됐습니다. EBS 연계율 50%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요건 찍으셔야죠. 아까 못 찍으셨으니까 김종희 선생님께서 지금 찍어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 선배들은 저쪽입니다. 오른쪽이고요. 지금 보실 때 왼편이고요. 오른쪽이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 거만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아이가 시험 볼 때는 수능 시험을 볼 때는 독서와 문학을 공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출제된 내용을 보는데
그 다음에 선택한 과목에 따른 또 다른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선택할 수 있는 게 화법창문, 언어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뭘 선택할까 고민 이제 되실 것 같고 수학이 수학 1과 수학 2를 모든 학생이 같이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확통,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해서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시험지에서 어느 일정 부분은 내가 선택한 과목에 문제가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어와 한국사는 그대로 색깔이 똑같죠. 무엇? 절대평가가 유지됩니다. 탐구,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문이과 구분이 없습니다. 물론 수학도 없지만 탐구가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자연계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탐구 영역을 뭐로 선택할 수도 있다.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저기서 무조건 몇 개를, 2개만 선택하면 되니까. 자연계를 가고 싶은 친구가 생활과 윤리, 김종희 선생님을 위해서 생활과 윤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사회문화를 선택해서 시험 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인문계를 가고 싶은데 나는 정말 이상해서 난 과학 공부를, 과탐을 보고 싶어 라고 해서 인문계를 선택하고 인문계 대학을 가겠지만 무엇을 선택할 수도 있다.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화학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친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자, 이런 내용이고요. 맨 마지막에 제2외 국어가 절대평가로 색깔이 절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조금만 평가를 해보자고요. 분석을 해보자고요. 국어, 독서와 문학이라고 있는데 독서가 비문학입니다. 비문학과 문학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게 공통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들께서 생각하실 때 선택 과목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나오는 비중이 클까요? 선택 과목으로 나오는 비중이 클까요?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 대상으로 시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떤 공정함을 위해서 평가가 좀 용이하게 평가가 쉽게끔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선택 과목이 비중이 넓어야 될까요? 우리가 공통 과목 비중이 넓어야 될까요? 공통이 넓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치중하는 게 좋을까요? 공통 과목에 더 중점을 두고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학도 보겠습니다. 수학 1과 수학 2가 있습니다. 나는 확통해야 될까 기하를 해야 될까 고민 살짝 접으셔도 됩니다. 물론 결정난 건 아니지만 지금 대학에서는 일정 정도 고민하고는 있어요. 계열별이 아니라 단과 대학별로 필요한 무엇은 지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정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이걸 한다면 가산점을 다른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해도 막지는 않은데 의대인데 예를 들어 공대로 하겠습니다. 공대인데 공대에서 물리를 선택해서 들어온 친구들한테 가산점을 주되 생명과학을 선택한 친구들은 막지는 않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과탐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선택 과목에서 기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도 물리를 들어올 수 있는데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막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가산점을 주면 되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놨고요. 결정해 가고 있고요. 탐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할까요? 서울 우리가 가고자 하는 15개 대학 중에서는 바꿀까요? 아니면 다 열어놓을까요? 아니면 아예 엇갈리게 할까요? 인문계는 어떤 과목을? 사탐을. 자연계는 어떤 과목을? 과탐을. 살짝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공통 과목에 최선을 다하고 공통 과목에 대한 대비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EBS 연계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EBS 연계 기준 2개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죠.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는데 이 연계율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좀 연계율을 낮추고 있는데 거기 보면 간접 연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간접 연계로 전환하겠다라고 돼 있지 아예 그냥 모든 걸 다 50%로 낮춰버리겠다라고만 돼 있는 건 아닙니다. 50%로 낮추되 나머지는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이다. 유사한 지문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는 것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은 또 뭘까요? EBS 연계 교재가 기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외의 것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관련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왜 이런 공정성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깜깜이 전형이라고. 이거는 사교육의 힘이 아니겠냐고. 이거는 학부모가 노력한 거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아이의 노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아니다라고 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죠. 불평들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제시를 해보는 건데요. 가장 크게 수상 경력입니다. 학기당 1개, 총 6개까지만. 그러니까 수상 실적을 보면 가장 많은 친구가 34개, 그러니까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 내용이 2-3장으로 된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몇 개만, 6개만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학기당 1개니까, 총 6개니까 나는 1학년 1학기 때 정말 열심히 했어요. 모든 대회 다 나갔어요. 6개를 받았어요. 기록은 다 되죠. 기록은 됩니다. 모든 게. 100개도 다 기록이 됩니다. 근데 대학에 제출할 때 몇 개만 제출할 수 있다고요? 1개. 근데 나는 국어를 너무 좋아해서 국어와 관련된 대회만 학기당 하나씩 들어가서 그 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대회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학기당 하나씩 해서 6개를 딱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한 학기에 아주 몰입해서 모든 대회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대회,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대회, 내가 잘할 수 있는 대회에 들어가서 학기당 하나씩 관리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는 거죠. 과열되는 것을 막고 자기 전공과 또는 자기 진로와 연관된 활동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동아리입니다. 자율동아리는 학년당 1개만 해요. 지금 학년당 1개만 하는데 몇몇 고등학교에서는 또는 예전에는 3개, 4개 자율동아리다 보니까 이걸 그냥 자기 스펙처럼 이렇게 쌓아가는 친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학년당 하나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소논문, 아버지가 대학 교수님이어서 또는 누구여서 라고 했던 그 소논문이 기재될 수 없는 것이고 방과활동이나 봉사활동 특기사항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본다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가서 대학에 제출할 때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조정이 된다라는 거죠. 창체에서 자동봉진이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500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는 아예 사라졌고요. 봉사활동 내용은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몇 시간 하는 거 그대로 살아있는데 이 학생은 열심히 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줌이라고 한 특기사항 기록해주는 게 아예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진로가 줄어들었습니다. 종합의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선생님들이 천적 써주시는 게 가장 먼저 이게 나오잖아요. 이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매우 모범적인 학생이다. 이런 내용 싹 빼고 정말 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아이한테 적합한 이야기만 500자 그 안에 다 기술해라라고 해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해보고자 선생님들의 작문 실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활동한 내용만 들어가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조금 바뀌었어요. 서류죠. 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제시된 서류인데 1번, 2번, 3번, 4번으로 제시되거든요. 우리 아이들, 선배들은. 그래서 1000자, 1500자, 1000자 또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른데 자유문항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갈 때는 1번, 2번이 합쳐집니다. 그리고 4번, 그리고 3번 살아있지만 글자 수가 줄어듭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학업 경험 교내 활동. 우리 아이가 교내에 가면, 학교에 가면 무엇을 할까요? 공부하겠죠. 그게 교내 활동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공부가 학업이죠. 결국 말하자면 학업 경험과 교내 활동은 어떻다? 일치하는 바가 크다. 그걸 2번, 3번 쓰게끔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네가 정말 공부한 경험, 학교에서 의미를 두고 활동한 내용만 딱 1500자로 제시하렴. 이렇게 된 거고요. 나눔 배려.
조금 줄어들었지만 많이들 봅니다. 사정가들이 많이 안 보실 것 같죠? 오히려 좀 많이 봐요. 왜요? 인싸를 원하는 거죠. 아이들의 무엇? 네.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 많이 보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인간관계,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인성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눔 배려 유지되고요. 자율문화 축소되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개편 네 번째, 마지막인데요. 구술고사 최소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도입, 이거 나타나는 건데, 블라인드 면접이 뭔지 아시죠? 친구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블라인드 면접 실시된다라고 해도, 선생님 커튼 쳐요? 이러는데, 커튼 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가리키는, 나를 지시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블라인드 면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활동에 대해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직접 탐구식을 질문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뭐 하시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저희 아버지는 삼성에 다니십니다. 아마 부회장일걸요? 이런 얘기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블라인드 면접이고 구술고사 최소화한다라고 하는 게 맨 위에 보시면 학생부 기반 맞춤형 면접, 학생부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지 따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적성고사 사라집니다. 우리 선배들까지만 있고 우리 때는 적성고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의 중위권 대학을 가겠다라고 했을 때 적성고사를 통해서 3, 4, 5, 6등급 친구들이 많이 노려봤는데 그 단계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논술 전형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점차 어떻게 된다? 축소됩니다. 단계 하나가 끝났습니다. 기억나시죠? 4개 단계 끝났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큰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색깔만 변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4번을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불매운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5번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이소죠. 6번은 네, 알파고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등학교 생활 준비. 김용 선생님 너무 얘기 잘해 주셨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인문계에 대한 고민이죠. 특목고에 대한 고민이라기보다 저는 인문계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선택했을 때 어느 고등학교를 선택했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매기 효과. 청어를 잡고서 먼 곳으로 이동을 할 때 이 친구는 금방 죽는데요, 청어가. 그러니까 신선한 고기를 맛볼 수 없는 그런 걸 고민하다가 운반하던 사람이 거기에 무엇을 넣어요? 매기를 넣죠. 그러면 서로가 대립을 하면서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 신선함이 그대로 유지되고서 산지까지 간다, 판매처까지 간다라는 건데 매기 효과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즘 많이들 고민하는 게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건 인간의 행복이다. 우리 삶의 행복인데 그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주적인 삶, 나의 삶, 그리고 건강. 그런데 무엇보다 법과 우정 이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 이 얘기 왜 말씀드리냐고요. 고등학교 선택할 때 어떤 목적을 떠올려 보자는 거죠. 대학을 가기 위해서다. 그럼 어떤 방법이 가장 우리 아이한테 적절할까라고 하는데 성적보다 성향을 많이 보고 역경 극복 의지가 강한 친구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자사고, 특목고 선택하셔야죠. 그 내신 챙길 수 있고 학교 활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라면 어디? 그냥 일반고를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어느 일반고든. 왜냐하면 내가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니까 고등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우리 제주 시권 또는 서귀포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만 내가 재학하고 있는 고등학교 내에서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고등학교에서 잘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신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그거의 목적이라면 일반고를 선택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난 특목고를 가겠다. 마음이 이게 하나 있으셔야 됩니다. 저도
특목고 비슷한 그러니까 경기권에 자공고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맨 처음 좌절하는 게 선생님 제가 200등이에요 라고 좌절합니다. 중학교 때 1, 2등 하던 아이들이 와요. 그런데 200등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혹은 몇 등급, 9등급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7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성량인지 그런 의지가 있는지가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되죠. 또 하나는 우리 이 고등학교 내에서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나는 정말 친구들하고 잘 열심히 지내고 싶어. 그게 성적과 연관이 안 될 것 같지만 주변이 안정되고 내가 친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면 성적 또한 따라가는 거죠. 그것을 또한 목표로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가면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일반고는 보통 교과에서 공통과목 선택과목이 있는데 우리가 선배들과 다른 거 우리 바로 윗선배 지금 고1 학생들과 똑같은데요. 진로 선택이 달라집니다. 진로 선택이 똑같이 있지만 표기 방법, 성적 표기 방법만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특목고 가는 친구들은 전문교과, 그 다음 특성화고 가는 친구들은 전문교과 2에서 배우는 과목이 차이가 나죠. 자동봉진 그대로 실시되고요. 이렇게 해서 뭐 대학 전공별 학과,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이야기해줘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선택하게끔 하겠습니다. 탐구 영역 이렇게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보시면,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선택에서 조금씩 조음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교육부에서 이미 제시를 해놨어요. 가이드북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는 있고요. 그 다음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대전광역시 교육청도 있어요. 맨 끝에는 어딜까요? 제주교육청입니다. 다 제시하고 있어요. 과목 선택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그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1학년 생활을 준비해 나가면서 1학년 여름방학 때쯤 해서 이제 선택 과목을 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 자료들을 통해서 과목 선택에 조금씩은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그럼 너무 막연한데 우리 아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냥 책만 읽는다고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서울대에서 아로리라고 하는 웹진이 있습니다. 서울대 웹진 아로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교생활 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또한 제시하고 있어요. 이때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택 과목은 이렇게 결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고등학교 생활은 다들 해보셨지만 우리 아이가 가는 고등학교 조금 다르거든요. 교과 활동과 교과 활동으로 나누고서 그 활동들을 메워주는 교내대회와 수업, 독서, 창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네모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요? 뭘까요? 고등학교 생활은 그냥 주제인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수업입니다. 수업. 다 연결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잘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면 나의 진로, 나의 독서 과정, 창체, 평가, 참여 전부 다 종합전형까지 대비할 수 있고요. 교과 전형도 대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리고 선택해서 고등학교를 재학하고 있을 때 수업을 어떻게 참여하고 나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시간표가 이렇게 되는 건 다 아시겠지만 맨 밑에가 다르죠. 자기주도 학습. 진짜 자기주도 하면 안 되고요. 자기주도 공부해야 돼요.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은 자기주도로 다른 데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진로 탐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딱 돼서 저 이과예요, 문과예요. 이제 이런 고민도 이제는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계열이 없으니까. 나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막 방황을 합니다. 그래도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때 부모님들께서 같이 찾아주세요. 탐색해주세요. 같이 방황하지 마시고 방법은
각 대학별로 전공 안내라고 하는 부분에 가시면 홈페이지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이 학과에는 이런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성이 있으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는 데가 있고요. 대학별로 또한 이렇게 아예 추천, 읽었으면 좋은 책들까지 제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고려대학교고요. 강원대학교입니다. 충북대학교입니다. 대학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교에 가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아, 이렇게 준비하는 게 더 좋겠구나. 단순하게 어디 가서 뭐 하지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찾아보고 정리하고 제시하고 이러한 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까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과정인데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기 사실 어렵죠. 야, 자리에 앉아 라고 해야 자리에 앉고 끝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체적으로 끝내버린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2분 그리고 3분 이 5분 동안의 예습과 복습을 잘 해줄 수 있는 친구들을 학습 습관만 지금부터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고등학교 적응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EBS 상담실에 찾아오시면 고등학생 고3만 상담실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중3, 초등학생들도 여기 상담, 저 대학 갈 수 있나요? 근데 네, 갈 수 있어요 라고 답변 답니다. 제가 저 가운데 있고요. 아니면 이메일 주소로 저한테 문의하셔도 됩니다. 쉽죠. 한라산입니다. 한라산 ebs.co.kr로 문의하셔도 답변을 드리고요. 요즘의 대세죠. 차이점 보이세요? 네, 보이실 겁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쪽이라는 건 아니고 저렇게 귀여운 아이들이 저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힘껏 내디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네, 믿음입니다. 앞에 누가 있나요? 부모님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알아서 해. 우리 아이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제주말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행동할 때 간세하지 않고요. 생각할 때 조들리지 않으면 좋은 평가, 좋은 결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